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적인 모델링을 하면서 나무 판들 사이에 간격을 살짝 추가해서 벌어진 느낌을 만들 건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블렌더를 쉽게 정리하면서 따라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고요. 뷰포터에 띄워져 있는 3D 큐브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X 또는 델리트를 누워서 지우세요. Shift A 누르고 저는 이번에는 실린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실린더를 클릭하고 보면 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나무 판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왼쪽 하단에 오퍼레이트가 뜨이는 거 보이시죠? 이 오퍼레이트를 클릭해서 이 안에서 편집을 좀 할게요. 오퍼레이트에 퍼텍스가 32개, 우리는 12개면 충분해요. 자, 이러니까 면의 간격이 좀 더 넓어지면서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게 오크통이 될 건데, 자, 여기에 에디트 모드를 눌러서 숫자 3을 선택해요. 그리고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었다면 위쪽 면과 아래쪽 면,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지 두 개 다 잡으실 수 있죠. I 눌러서 인서트 페이스로 안쪽으로 살짝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들여놓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 면만 선택해서 프론트 뷰로 봤을 때 Alt Z를 키고, 자, 레이를 킨 상태에서 이럴 때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써서 익스트루드 한 상태에서 자, 밑으로 Z축으로 쭉 내려오고 너무 바닥면에 붙이지 말고요. 왜냐면 우리 이 아래 바닥면도 선택하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여백을 조금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면 다 잡고 스케일을 살짝 벌려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할 거예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해놓고 나서 루프 컷이 실행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면을 쪼개요. 자, 이렇게 면을 쪼개면 이게 바켓스를 감쌀 혈의 링.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모양을 만들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한 상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죠? 이게 지금 취소한 거예요. 움직임에 대한 취소. 이 상태에서 P를 눌러서 separate, 분리해 낼게요. P 클릭하고 자, 지금 이게 주황색 빛을 띈다는 거는 너는 여기에 오브젝트가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로 모드로 나가서 이 안에서 아웃라이너한테 클릭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친구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모양을 갖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론트 뷰로 전환하고 탭을 눌러서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를 누르면 지금 실린더 001의 전체의 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때 Alt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얼롱으로 할게요. 얼롱으로 하고 살짝 빼서 보면 이렇게 쭉 이거인데 왜 정면으로 빠지지 않고 밑으로 축 처진 상태로 빠지는 느낌이죠? 우선 이렇게만 놓고 볼게요. 자, 이게 면 얼롱 노말은 페이스가 그러니까 면을 노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고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익스트루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지는데 자, 지금 이상한 게 있어요. Alt E를 눌렀을 때 면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흐르겠다라고 했는데 왜 밑으로 쳐지지? 나는 지금 이렇게 앞 정면으로 이렇게 X축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당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요 상단에 보면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당겨서 열어보면은요. 우리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은 X, Y, Z 우리가 월드축이라고 얘기하는 월드 절대 방향을 갖고 있어요. 흔히 바닥, 카메라, 씬 이 전체에 대한 구조를 잡는 게 월드고요. 가장 안정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 올려주세요, X축으로 밀어주세요 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로컬은 오브젝트가 회전이 돼 있으면 축도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물체나 물컵이나 이런 병 같은 거를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물컵이 있고 여기가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Z축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휙 돌려요. 그래서 Z로 90만큼 왔어요. 그러면 컵의 위치에 손잡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까 이게 물체의 정면, 옆면, 측면,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이 축을 내가 만약에 글로벌로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에서 바라보고 있는 축의 방향이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면이에요.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면이 바라보는 방향. 에디트에서 이게 제일 힘들고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익스트루드 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오브젝트, 얘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좁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흘렀기 때문에 얘가 이 짧은 단면이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흐르는 방향에 맞춰서 약간 아래로 처지는 느낌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X축으로만 간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Alt Z를 눌러서, 자, 전체 빠지는 면이 없는지 다 선택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넓히고 싶은 건 사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보여지는 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면들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레이 값을 킨 상태로 여기 잡고 또 여기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우리 Alt Z 끄고 보면 슬라이스 버튼 클릭해서 안쪽에 있는 면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W키 눌러서, 자, 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안쪽 면은 다 빼버릴게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너가 아니야. 자,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자, 빠진 면이, 프론트 뷰에서 빠진 면이 있나요? 혹시 누락된 애가 있나요? 더 선택된 애는 없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슬라이스 키고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GZ로 위로 살짝 올려주면, 자, 요 부분만 위로 올라가지겠죠? 자, 그럼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지금 에디트 모드에서 위쪽에 있는 바켓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Alt Q를 누르고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자, 이 위에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살짝 꺾어서 볼게요. 지금 이 아이의 이 면과 이 마주하는 면을 선택하고 다른 데가 잡혀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 얘를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자, 그리고 숫자 2를 눌러서 엣지로 여기 끝에 면만 잡을게요. 여기 레디어스 값이 너무 굵어서 많이 잡히니까 이쪽하고 이쪽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총 4개의 엣지만 잡은 상태로 컨트롤 B를 눌러서 레벨 값을 줬어요. 자, 난 좀 더 모양을 예쁘게 다듬고 싶어 하면 각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바켓스의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 손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에디트 모드에서 나가서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Shift A 눌러서 메쉬 안에서 실린더를 가지고 오고 얘를 R 그리고 Y로 90만큼 돌린 상태로 스케일을 쭉 줄여요. 쭉 줄이고 내가 만들 모양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스케일을 X축으로 쭉 넓혀서 이렇게 위치에 맞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 그리고 이쪽을 한쪽 면을 선택할게요. 자, 잠깐이지만 우리가 지금 반전을 시켜서 만들 거라서 3, 여기 면 선택,
그리고 여기면 선택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세멘터리를 선택하고 제가 X축을 기준으로 라고 했을 때 인서페이스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고 반대쪽도 먹었죠. 그리고 Alt E를 눌러서 자 인디비주얼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볼게요. 자 그럼 반대쪽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거 확인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세멘터를 다시 끄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위치 A 전체 선택하고 G, Z 위로 올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루프 컷으로 가운데를 끊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두 개 만들고 클릭해서 엔터 치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두툼하게 만들려면 여기 면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Alt Z를 눌러서 뒷면까지 다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숫자 3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요. 여러분들 이 셀렉 박스나 셀렉 서클이나 단축키가 W예요. W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에 붙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lt E를 눌러서 제가 인디비주얼 페이스를 해서 여기만 살짝 볼륨감을 있게 넓혀 놓을게요. 레이를 키고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만 넓히고 싶었는데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네. 컨트롤 Z. 이거 인디비주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컨트롤 Z에서 다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Alt E를 눌러서 Along Normal Face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각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페이스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글로벌 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G 다시 Z 해서 위로 올리는데 이거 뭐야? 왜 얘만 올라와? 왜 옆에 있는 점들도 같이 생각해서 G 이렇게 해서 Z를 눌러야지 이렇게 꺾여지겠죠. 다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레이 키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얘의 위치를 프론트 뷰에서 G, Z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고 탑 뷰에서 한번 볼게요. 7, 숫자 7 눌러서 보니까 이게 R, Z축으로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15까지 이렇게. 만약에 작업하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명하지 않아. 그랬을 때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오버레이 키고 안에 와이어프레임 선택하면 내가 오브젝트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와이어가 표시가 되어지죠. 다시 프론트 뷰에 와서 이제는 얘를 조금 벌려보고 싶은데 Alt Z를 키고요. 여기 있는 엣지를 선택할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겠네요. 탭 눌러서 숫자 2 아니면 위쪽에 있는 이 두 번째가 와이어죠. 얘를 선택하고 안쪽에 있는 애들도 바깥쪽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론트 뷰에서 다시 봤을 때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선들도 잡혀야겠죠.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요 위와 아래쪽에 요 부분들도 같이 클릭 저는 W를 누르고 이렇게 하고 불필요하게 선택된 부분들은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도 클릭 합시다. 지금 위아래 둘러서 봤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이렇게 세로선만 잡히면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는 다 해제하고 자 이 상태에서 레이 키고 한번 볼게요. 컨트롤 B 눌러서 베벨 값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요. 자 휠을 굴려서 면은 하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는 하나만 뽑으면 되겠죠. 자 세그먼트 단계 1단계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고 X를 눌러서 페이스 면을 날려버리세요. 자 이렇게 날려놓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쪽에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이거를 저는 퀵으로 만들었는데 Q 눌러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끄면 이게 꺼져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매테리얼 한번 넣어봅시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매테리얼을 키고 자 그러면 매테리얼을 불러올 때 지금 저는 이 와이어도 필요 없어서 와이어도 우선 끌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나무의 질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브라운에서 다크한 느낌으로 우드 값을 먼저 잡고 이 우드 안에서 자, 거칠기를 최대값으로 올릴게요. 나무는 반사를 하지 않아요. 적용된 거 안 보이죠? 어떻게 해요? Z 눌러서 렌더 상태로 가서 이런 느낌. 자, 위에 있는 애도 똑같이 가야겠죠? 위에 선택하고 밑에 있는 바구니 컨트롤 L 눌러서 나 가지고 올게 매테리얼 링크 해서 복사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철제 느낌이기 때문에 매테리얼을 추가할 때 자, 약간의 뭐 회색으로 가셔도 되고 브라운에 조금 계열로 난 조금 밝게 이렇게 뺄게 하고 이거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러프니스 값을 최대로 올려요. 최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IOR 이거 같은 경우 사실 반사 값이 클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하니 내가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놓고 스페‌큘러가 들어갈까요? 근데 이게 거울도 아니고 반사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디퓨즈에서 뭐 약간의 확산을 조금 확산 값을 줘서 근데 이게 우리가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지만 보시면 값을 적용한 것과 안 한 것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코트 값을 살짝 올려볼게요. 이거 코트는 결국 분사되는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그 철제 느낌을 날 때 주에 이렇게 너무 밝게 주지 말고 살짝 다크한 느낌으로 그래서 오래된 철제라 뭐 코팅된 느낌이 잘 보인다 하지 않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 와서 얘를 위에 있는 친구랑 같이 얘네 세 개를 다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다 잡고 위에 있는 손잡이에다가 페어런치를 줄까요? 컨트롤 P 눌러서 자, 페어런치고 이제부터 오리엔테이션은 너를 통해서 컨트롤 할게. G, Z 눌러서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G, X로 살짝 옆으로 빼낼게요. 오크통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쉬워서 금방 따라오실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Shift A 눌러서 이번에는 큐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뷰 G, Z 위로 올리고 자, 지금 렌더 때문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솔리드 타입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리진을 자, 3D 커서 쪽으로 보내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할 때 아래축에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이기 편하죠. 조금만 더 스케일을 키우고 그리고 G, X, Z 아니지 스케일을 Y축으로 살짝 키울게요. 요 정도 크기로 키울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옆에 아이랑 확연하게 비교가 되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요.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Alt Z를 키고 요 양쪽에 있는 엣지들만 잡을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잡히는 거 안 잡힌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놓고 컨트롤 B 눌러서 이렇게 면을 꺾어요. 그러면 여기를 0.75로 잡고 세그멘트 2개씩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자, 이제는 굳이 우리가 원기둥 형태의 오브젝트를 뽑아내지 않아도 만들 수 있네?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위쪽 면 숫자 3 눌러서 위쪽 면 선택하고 자, 아래쪽 면도 같이 선택할까요? 얘도 선택하고 아까 만든 방법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I를 눌러서 Insert Face 그리고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Alt E를 눌러서 자, 각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위에 있는 면은 더 길게 내려와야 되잖아.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선 오크통의 안쪽은 파지 않을 생각이라서 우선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레이를 키고 다시 루프 컷을 하는데 이렇게 3개로 쪼개볼게요. 3개로 쪼개고 클릭해서 위치 잡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프론트 뷰로 갈게요. 자, 프론트 뷰로 가서 자,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벌려요. 자, 뒤에 쪽도 모양이 이상하지 않게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프론트 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줄만 잡을 거예요. Alt Z 그래서 레이를 킨 상태로 자, 여기만 이렇게 쭉 잡을게요. 저는 서클 상태가 더 좋아서
박스 형태로 W를 눌러서 이 박스 형태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스케일을 이렇게 벌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 같이 잡고 여기도 같이 잡고 여기도 같이 잡아요. 항상 내가 뒤에면까지 잘 잡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컨트롤 B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두께감 잡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아까는 면이 하나였는데 이번엔 제가 면 두 개로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D 눌러서 복제된 거 확인하고 Separate 분리해내고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친구 내용 새로 추가된 거 너니? 그럼 너의 복제된 면은 얘니? 자, 좋아. 그럼 너희 둘을 Alt Z 자, 너도 에디트 모드에 가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해요. 오브젝트 전체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Alt E를 눌러서 이제 페이스 얼롱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빼내고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싶은 만큼 잡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Alt Z를 눌러서 중앙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애도 Alt Z, Alt Z.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스케일만 살짝 빼서 조금 볼록하게 얘는 더 입체감 있게 밑에 있는 애보다 바켓스보다 훨씬 입체감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박스로 갈게요. 탭을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 바깥에 있는 자, 오크통 자체를 선택하고 얘에서 이번에는 면을 쪼개는데 얘도 벌어진 틈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탭을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을 잡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 얘는 레이를 키지 않을 거예요. 안쪽을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선을 전부 다 Alt를 잡고 클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보면서 당겨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그러면 세그멘트는 하나면 충분할 거고 0.008 정도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X 눌러서 페이스 잘라내고 이렇게 페이스면 비었고 이제 위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볼게요. 얘는 지금 탑뷰에서 숫자 7을 눌러서 봤을 때 우선 얘만 볼게요. 얘만 보기 위해서 슬라이스 물음표에 있는 그 슬라이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Alt Z를 눌러서 보니 얘를 아마 제가 쪼개면 컨트롤 R을 눌러서 쪼개고 싶은데 얘는 지금 쪼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각형이라고 하기엔 조금 폴리곤이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버텍스 상태로 잡고 지금 벌어진 틈들도 있고 해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파버릴게요. 자, 그리고 X를 눌러서 페이스를 지우고 자, 다시 여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버텍스 페어 커플을 이루는 걸 확인하고 X를 눌러서 페이스를 자르고 자, 점을 먼저 선택하고 점이 선택됐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버텍스 페어스 삭제 페이스 자, 요렇게 한 번 더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삭제 한 번 더 이러면 오크통에 기본적으로 모양이 쪼개져 있는 느낌이 연출이 끝났어요. 자, 숨겨놓은 친구들 자, 다 켜주고 자,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제가 매테리얼을 한번 넣어볼까요? 매테리얼 클릭해서 자, 가지고 올 때 Z 눌러서 렌더 뷰 상태로 간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친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Alt L 눌러서 링크 매테리얼스 갖고 오고 자, 너는 내가 조금 더 어두운 느낌? 아니면 더 밝은 느낌? 약간 둘이 다르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지면 연결되어 있는 애들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어떤 차별화가 안 느껴져요. 다시 L 눌러서 갖고 오고 여기에서 끊어낸 다음에 움직여야지 자, 조금 다른 느낌의 연출이 올라오겠죠. 색이 많이 바랬는데 빛이 약해서 티가 잘 안 나요. 자, 그리고 다시 얘도 똑같이 링크를 가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아이의 링크를 Alt L을 눌러서 갖고 와서 Alt L을 눌러서 Materials 갖고 오고 얘도 끊어내요. 링크를 끊어내고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너의 컬러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잡을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Shift A 눌러서 우선
조명하고 바닥면 좀 플레인 좀 하나 갖고 올게요. 스케일 쭉 넓혀놓고 조명이 어두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주광을 컨트롤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탑뷰에서 이 친구를 두고 G를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면 그림자의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얘가 주광이기 때문에 높이를 위로 올려볼게요. 전체적으로 퍼지는 빛의 강도도 사실 얘가 컨트롤이 가능하는데 좀 더 내가 원하는 연출을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이렇게 좀 넓은 영역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조명을. 자, 그러면 새로 가져온 에리얼 조명을 선택하고 탑뷰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G, 그리고 저는 Y축으로 조금 해서 밑으로 내리고 이 친구의 이 스퀘어 박스를 좀 넓혀놔야지 전체적으로 빛이 퍼지는 부분이 넓어질 거고 숫자 3을 놓고 G, Z 눌러서 위로 놓고 그리고 얘한테 쏟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꺾어서 잡아주는데 이거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축이 휠 수 있으니까 항상 잡으실 때 마음대로 막 흔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축의 흐름이나 방향을 보면서 X축, Y축, Z축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움직이시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G, Y 눌러서 약간 더 뒤로 빼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전체적인 조명의 흐름이 마냥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자, 컨트롤 Alt 숫자 0 눌러서 우리 어떤 앵글로 보여지는지 앵글 테스트 먼저 하시고요. 앵글 테스트에서 보여지는 이 값에서 자, 나는 조명이 약간 누런 분위기, 약간 그린이랑 옐로우 쪽에 있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색이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500까지 톤을 올려볼게. 이러니까 되게 노란색이 커 보이는데 1000까지 올려볼까요? 빛이 더 환해지고 약간 차가운 느낌이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푸른 계열로 이렇게 올게요. 자, 요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느낌의 자, 바깥으로 은은한 느낌으로 연출이 됐어요. 자, 렌더링 걸 수 있는 이미지 포지션 여러분들 세팅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출력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렌더링을 걸어 보셔야지 아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면 사실 다이렉트로 렌더링 거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단축키 펑션키 F12예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F12를 누르면 녹화가 종료가 돼서 저는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 렌더 안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단축키 F12 이렇게 자꾸자꾸 단축키를 써봐야지 익숙해져요. 그리고 저는 완성된 결과물들은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렌더링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위기와 어떤 연출인지 느낌이 살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아주 의미 있겠죠? 자, 오늘 배운 거는 좌표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거였어요. 익스트루드 배웠는데 익스트루드의 종류를 왜 자꾸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멀 페이스, 그럼 노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월드라고 부르는 게 어떤 기준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축의 흐름인 건지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정리할게요. 오늘 공부했던 것들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재밌는 예제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